세무사님, 저 차용증도 썼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요즘 이런 하소연 정말 많이 하십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증거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저는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 유료 상담에서 공개하는 가족 간 차용증 쓰는 정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도 세금 폭탄 맞는 최악의 실수들부터, 그리고 수천만 원을 아끼는 마법의 이자율 공식까지도 오늘 영상으로 다 풀어내겠습니다. 차용증을 썼는데도 그 차용증이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세법은 가족 간 기본 전제되어 있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은 배우자,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준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빌린 거라고 해야 되는 그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용증만 있고 이자 보낸 기록도 없고 원금 갚은 기록도 없으면 국세청은 100% 증여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차용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갚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차용증 쓰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약속한 기간에 원금을 안 갚으면 그 시점부터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로 봐서 세금을 매깁니다. 결국 진짜로 갚을 돈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자율을 얼마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법정 이자율은 4.6%인데 하지만 이보다 낮게 줘도 세금이 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00만 원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법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 원을 빌렸을 때 법정 이자는 4.6%니까 2,300만 원 정도 법정 이자가 계산이 돼요. 근데 이 이자를 2.6%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차액이 딱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2.7%를 설정하면 차액이 950만 원이 되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간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7%가 합법적인 최저 이자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 2억 1,700만 원 미만이면은 이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대여금이 전체가 2억 1,7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해도 이론상 증여세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낮은 이자율이라도 설정해서 이자를 주고받거나 또는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시는 것이 신뢰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완벽한 차용증 작성을 위해서 6가지 필수 항목이 있는데요. 차용증 쓸 때 이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차용 일자, 그리고 금액,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죠. 두 번째, 이자율. 제가 알려드렸던 위에 공식들을 통해서 도출된 적정 이자율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자 지급 방법, 매달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낼 건지까지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환 시기, 우리가 언제 원금을 갚을 것인지, 보통 예를 들면은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상환하신다고 하면은 부동산 매도 계획에 맞춰서 상환 기간을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환 방법, 일시 상환인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것인지, 그리고 특약 상황으로는 조기 상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갚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특약사항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자 주고받고 단순히 차용증만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27.5%를 원천 징수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요. 이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진짜 빌린 겁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증과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차용증을 나중에 세무서에 연락이 오고 나서야 급조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써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거나 번거롭다면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라도 꼭 받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원금 상환의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전세금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부모님께 원금을 갚으실 때 반드시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과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이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자 지급과 추후의 원금 상환이 핵심입니다. 설마 내가 조사받겠어? 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수억 원의 세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공식대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자체는 결국 자녀 세대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갓 태어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의 기반 마련을 원하시거나 자녀 세대의 증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영상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안낼 세금 한성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